드디어 버스의 문이 열리고 누아라 엘리야의 도심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곳의 첫인상은 말 그대로 작은 영국이었고 알록달록한 장난감 레고 마을 같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고작가 TV의 고작가입니다. 고작가의 서재 시즌1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 함께 읽기 19번째 시간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여름철 더위 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한국의 한여름 날씨는 인도나 스리랑카의 무더위에도 웬만해선 꺾이지 않던 저의 참을성을 시험이라도 하듯 그 한계를 모르고 열기를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스리랑카의 고산지대, 그 중에서도 스리랑카 속 작은 영국으로 이름난 아름다운 누아라 엘리야를 떠올리며 여름밤의 무더위를 가뿐히 따돌려 볼까 하는데요. 누아라 엘리야의 어떤 풍경과 어떤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할지 궁금합니다. 빛의 도시 또는 평원의 도시라는 의미의 누아라 엘리야는 순수 싱할라어 지명인데 성경의 예언자를 떠오르게 하는 단어인 엘리야는 싱할라어로는 빛 또는 평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름 자체로도 무한히 신비로운 누아라 엘리야. 이곳으로는 콜롬보나 캔디에서 스리랑카의 낭만 고산 기차를 타고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쉽게도 해발 1868m의 고원에 위치한 누아라 엘리야로는 기찻길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누아라 엘리야로 가는 여행객들은 거기에서 10km쯤 떨어진 나누오야 역에 하차합니다. 다행히 역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누아라 엘리야행 버스가 오가고 툭툭을 이용할 수도 있어서 어렵지 않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리파다 야간 산행을 마치고 해튼의 그 망할 호텔 앞에서 누아라 엘리야행 빨간 미니버스에 올라탔는데요. 꼬마 버스와 함께 꼬불꼬불한 산길 위에서 1시간 반이나 정신없이 흔들리며 조는 동안 전날 밤 호텔에서의 악몽과 스리파다 야간 산행의 피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오직 새로운 장소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버스의 문이 열리고 누아라 엘리야의 도심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곳의 첫인상은 말 그대로 작은 영국이었고 알록달록한 장난감 레고 마을 같았죠. 영국식 건물들이 질비한 가운데 맨 처음 눈에 들어온 건 누아라 엘리야의 우체국이었는데 그것은 1814년에 들어선 스리랑카 최초의 우체국으로 당시 영국에서 유행하던 튜도르 양식의 특징인 세모난 지붕과 작은 시계탑 그리고 전면에 잘 가꾸어진 정원 등으로 눈길을 끌었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쳤을 리가 없겠죠?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체국 안으로 들어가 엽서 한 장을 써서 집으로 보냈는데요. 우체국 건물의 고풍스럽고 이국적인 풍경 때문인지 꽤 많은 외국인이 우체국 안을 서성이며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누아라 엘리야에선 호텔들도 19세기 영국의 건물 양식을 따르고 있어서 아랄리아 그린 힐즈나 더 그랜드 호텔 등은 영국에서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스리파다 야간 산행을 무사히 끝낸 기념으로 5성급 호텔인 더 그랜드 호텔에서 묵어가기로 했답니다. 누아라 엘리야가 작은 영국이라는 별칭을 갖게 된 것은 120여 년 전부터라고 하죠. 그것은 누아라 엘리야의 기후 때문이기도 한데요. 차 나무의 생장의 안성맞춤인 1800m 고원지대의 선선한 기온과 적당한 습도, 일조량 등은 영국 상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티 플랜테이션, 즉 차 대농장을 경영하려던 수많은 영국인이 이 일대로 이주해 왔으니 도시는 자연스럽게 스리랑카 속 영국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 그랜드 호텔도 최초에는 영국인이 소유한 방갈로 정도의 작은 단층 건물이었는데 19세기 말 호텔 사업체가 사들여 몇 차례 확장 공사를 한 뒤
현재의 격조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텔의 외관이나 객실은 말할 것도 없이 완벽했고 오래전 지어진 호텔이라 그런지 공간들이 널찍하니 탁 트여 있었어요. 차밭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는 호텔답게 1층에는 멋진 티 라운지가 자리해 있었는데요. 라운지에는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 애프터눈 티, 5시부터 7시까지는 하이티 시간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저는 저녁 식사를 겸해 5시쯤 라운지로 내려가 케이크 등의 핑거푸드와 함께 누아라 엘리아의 달달한 홍차 타임을 가졌어요. 한화 1만 원 정도로 3단 트레이 위의 음식과 무한 리필되는 홍차를 오감으로 맛볼 수 있었고 마침 비까지 내려 분위기마저 좋았지만 가까운 사람 하나 없이 혼자인 것이 이때만큼은 못내 아쉽기도 했답니다. 밤에는 객실 안이 꽤 추워서 히터 옆으로 몸을 기울여 잠을 청했는데 누아라 엘리아의 호텔들은 하나같이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데다 에어컨디셔너 대신 객실 한쪽에 놓인 히터와 두 겹의 담요들로 인해 특별히 정겹기까지 했어요. 누아라 엘리아의 아침은 안개가 자욱했지만 산책을 위해 호텔 밖으로 나섰고 30분쯤 지나 안개가 모두 걷히고 나니 꿈결같이 평화롭고 고즈넉한 누아라 엘리아의 마을 풍경이 나타났어요. 작은 개울도 건너고 어미와 새끼말이 물을 마시는 장면을 바라보며 호수 쪽으로 이동했는데요. 그곳은 누아라 엘리아의 명물 중 하나인 그레고리 호수라 불리는 곳이었어요. 스리랑카 최고봉인 피두루탈라갈라에서 물을 끌어다 인위적으로 조성한 곳으로 역시 영국 식민시대에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안개가 거친 호수의 수면 위로 어느새 수직 상승한 구름들이 내려앉았고 그의 질세라 호숫가를 둘러싼 아기자기한 집들도 호수 위로 그 모습을 반사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호수 주변이 쓰레기로 더럽혀져 있었는데 표백제에 넣었다 막 꺼낸 것처럼 새하얀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단체로 나와 쓰레기를 치우는 봉사활동 중인 것 같았습니다. 여학생들의 양갈래로 곱게 따내린 머리가 참 예뻐 보였어요. 매년 4월이면 누아라 엘리아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는데 이때는 1년 중 날씨도 가장 좋고 각종 꽃이 만발할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의 설 연휴와도 겹쳐 누아라 엘리아에선 한 달 내내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각 학교의 화려한 밴드 공연으로 시작된 축제는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자동차 경주와 경마대회, 골프 토너먼트 등의 이색적인 경기로 이어지고 꽃 박람회로 마침표를 찍으며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끈다고 합니다. 때마침 누아라 엘리아는 축제 중이었고 지각 없는 관광객에 의해 지저분해진 호수 주변을 아이들이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누아라 엘리아의 꽃 빅토리아 공원입니다. 도심 속 휴양지 같은 분위기의 빅토리아 공원은 이름 그대로 1897년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기념해 조성된 곳으로 잘 정비된 정원길을 따라 수종의 꽃이 만발하고 공원이 존재해온 세월만큼 커다랗게 자란 나무들이 적당히 그늘을 만들어 캔디 근처의 페라데니아 왕실 정원만큼이나 스리랑카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곳인데요. 규모가 크지는 않아도 정문에서 후문까지 정원을 가로질러 걷다 보면 두어 시간은 훌쩍 지나 있을 만큼 매력으로 가득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차 공장을 빼고 누아라 엘리아를 소개하는 것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누아라 엘리아는 전 세계 최고급 홍차로 분류되는 하이그로운티 주 생산지로 담노와 블루필드라는 거대 차 공장을 비롯해 크고 작은 수십 개의 차 공장이 자리해 있고 사실 누아라 엘리아 중심가를 조금만 벗어나도 주변은 온통 차밭뿐이랍니다. 제가 EBS 세계 테마기행에서 소개한 차밭도 누아라 엘리아의 한 골짜기에 위치한 곳이었지만 본격적인 홍차 이야기는 몇 주 뒤 이어질
하프탈레의 립톤씰에서 펼쳐볼게요. 차와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들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는 스리랑카의 세계 자연유산 중에 한 곳인 호튼 플레인즈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더불어 베네딕토 수도회의 수도원으로 쓰이고 있는 아디샨 방갈로 이야기도 곁들일 예정이니 다음 주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비록 방구석 여행이지만 스리랑카주의자 고 작가와 함께하는 스리랑카 여행으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남은 밤 시간도 평안히 보내세요. 나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